안녕하세요. 생각 4차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문제로 좀 시끄럽죠? 국민의힘에서 최종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김문수. 한덕수는 갑자기 공직자를 사퇴하고, 총리를 사퇴하고,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타났죠. 근데 김문수가 양보를 안 해요. 계획과 다르게. 여러분이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삼은 부제는 내가 내란의 계보에 있는 찐 후계자다. 자, 뭐 안철수는 그러려니 할게요. 왜냐면 윤석열한테 그냥 깨갱하고 자기가 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 1순위 우리 당이 아니었던 어, 외부 인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선택받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당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야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처럼. 근데 이제 국힙에서는 워낙 약점 잡힌 게 많으니까 아 여기가 돈이 많고 세력이 많구나라는 걸 느낀 안철수는 떠나지 못했던 거죠. 두려웠고 수사당하는 게 싫어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검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죠. 막말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되고 돈도 받아도 되고 여론 조작해도 되고.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조작에 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하고 정치계를 떠난다더니 사실은 아직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기웃기웃거리면서 국민의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코치질 하고 있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멍청이죠. 그래도 그 국민의힘 토론회 때 봤을 때는 예산 한 거 빼고 예산 300조 뭐 이렇게 몰랐던 거 빼고 왜냐면 그거 가르쳐 준 사람은 사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 안 했겠죠. 그래도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인간인데 설마 국가 예산을 몰랐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선거팀에서 가르쳐 준 걸 정말 열심히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티는 나더라고요. 진짜 멍청이에서 아, 기본 소양은 살짝 가르쳐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론할 때. 전 그래서 토론은 떨어졌지만 이철우, 그 다음에 인천시장 안정복, 유정복인가?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는 뭐 맨날 자기가 잘한다, 잘한다, 뭐 IT 쪽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거기 떠난 지 20년 됐잖아요. IT랑 의사계를 떠난 지. 뭐 기본 공부했던 가락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두리뭉실 남아있는 수준. 윤석열이랑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에서는 준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감옥행이겠죠. 지금 뭐 먹방하고 기타 치고 이러고 있던데 자기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시 되겠다 이런 마인드 하에 꿈 깨세요. 아이폰 비번도 안 풀고 사법 사법꾸라지 윤석열 같이 행동하는 검찰 당신은 뽑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국힘에서는 뽑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죠. 무슨 이유로 대선 후보 행을 선택했을까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을 작업해 놨을까요? 아니면 뒤가 구려서 내란 공범으로서 뭐 어디 서류에 서명을 했대요. 내란 행위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아직 다 못 지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고 싶은가 봐요. 대통령 기록물로. 근데 지금 누구 지령을 받고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선이 돼도 약점 잡힌 당신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느 부분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한테 지시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이상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꿈 깨세요. 그리고 김문수 아저씨,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1등이 됐는데 한덕수랑 단일화를 한다? 김문수가 무슨 약점이 잡혀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딱히 큰 약점은 안 잡힌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진짜라면 귓구멍을 막은 불통의 고집쟁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을 때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한덕수는 그냥 내란범이고 지금도 말 안 듣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랬지만 뭐 근면 성실 인정할게요. 근데 국민을 위하지 않잖아요. 나만을 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똥멍청이? 이건 뭐예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토론회 때 봤잖아요. 한동훈이랑 계속. 그냥 집에 있는 게 이로운 할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권성동이 약속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무슨 약속을 했겠어요. 1등이 되면 이제 한동훈이랑 이제 힘을 합쳐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라 이거겠죠. 사실 내란 동조 세력이 한동훈, 홍준표 말고 왜 굳이 김문수를 1등으로 뽑아줬을까요? 조작이 있었겠지만 저는 김문수가 제일 만만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홍준표도 한가락하고 1등 했을 때 한동훈도 지금 반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서 안철수랑 김문수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라면 안철수를 선택했을 거예요. 안철수는 약점이 더 많으니까. 근데 김문수는 좀 덜하죠. 그래서 사실 저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기합니다. 포기 안 하는 게 멍청한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어차피 이재명 아저씨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절대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작을 해놓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동훈이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 때는 뭐 0. 몇 0.7%고 심상정도 있었고 민주당 내 이낙연 같은 놈들이 김종민, 이낙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뒷공작을 해서 오히려 윤석열 선거 운동을 해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될 수도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재명 말고 아무리 해도 국힘을 30% 이상 몰아준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재명 아저씨가 이번 대통령은 될 거예요. 뭐 사법살인, 살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테러. 그리고
이번 내란을 통해서 계약 대상이 그래도 조금 윤곽이 드러났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검찰 공수처, 얘네들은 수사권 기소권, 공수처는 공소권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네 마음대로 써요. 뭐 이미 다 아시죠.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때는 지네 편이면 수사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탈탈 털죠. 이거 안 나오면 별건수라고 해서 다른 것도 갖고 뜨고 가족같이 털고,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검찰도 그렇고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경찰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세 집단이 동시에 불리한 일을, 수사를 맡기지 않는 이상 어느 한 곳은 받아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어, 시민 조사처를 하나 만드는 거죠. 대표를 민병 같은 데나 시민단체가 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게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수사를 의뢰했는데 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가 수사를 안 해준다. 공소시효를 끝나게끔 질질 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걸 수사할 수 있게끔 논외로 헌재라든지, 지금 어디에요? 선관위 같은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죠. 민간기관. 그래서 저는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늘려야지 얘네들이 특권이 사라지고 수사 기소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이재명 아저씨한테 제안을 하긴 할 텐데, 권한은 뭐 인맥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안은 할 건데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법부죠. 여기도 검찰이랑 비슷합니다. 선택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판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이, 같은 판사니까 엄청 약하고 심지어 재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뭔 짓을 해도 이거는 지네 맘대로 빼는 거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판은 저 같으면 AI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을,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요거는 조금 부당하다. 왜냐면 법정을 잘 모르면 국민들이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AI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그럴 때 판사가 옆에서 이런 거는 이런 쪽으로 재량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법 같은 경우는 판례법이거든요. 우리는 대륙법을 해가지고 법 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때 판사의 재량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다 자의적 판단인 거죠. 법은 살짝 조미료만 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AI가 법정대로 판단을 하되 이게 맞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법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국민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같은, 혹은 검사 같은, 판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제 판사가 들어와서, 아 요거는 이 사람의 사정이 까다로우니까, AI는 그런 판단 못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아니 너무 적다, 이 정도까지 더 해줘도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판사가 조금 더 판단해서 이제 보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판사가 사라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뭐 그것도 다 보완이 된다면 나중에 AI로 계속 가는 거죠. 국민 참여 재판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교죠. 얘는 사실 사기꾼 세력이죠. 저는 나중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신천지, 전광훈, 전환길, 소년보 이쪽은 이제 이렇게 세력이죠. 제가 왜 종교화가 있지만 사기꾼이라고 했냐면 다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기네는 이런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독교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기독교 뭐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김영민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대부분은 실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네 집단의 세력을 늘리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세력일 뿐입니다.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그래도 지옥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군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오른쪽 밥 내밀고 왼쪽 밥 맞고, 그렇게 행동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 이 세상에는 전 그런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남을 돕지만, 그 아생연호 살탄가 뭐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집단이나 종교에서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정말 남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연 정말 그 사람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자기 와이프라든지 자녀에 대해서도 어, 공평하게 해줬나? 불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도 불만족이고 자녀도 불만족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선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언론이죠. 지금 뭐 여기는 조중동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하려고 하고 클릭수, TBS는 아니고 걔 어디에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인맥 쌓으려고 뒷공작 들어가고, 이준석이랑 그 다음에 클릭수 조회 위에서 지금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줬죠. 그러니까 즉시정론, 공정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하고 탐사하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기득권에 빌붙어서 광고 따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집단이죠. 그냥 회사죠. 이익 집단. 이름만 언론일 뿐이고,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과하죠. 이익을 챙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언론 있습니다. 많죠. 10개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그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고발 뉴스 또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인가? 그거 어디죠? 시사인도 조금 그렇긴 하고, 한겨레 경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뉴스타파, 네, 뉴스타파 이런 데는, 서울의 소리 이런 데는 참 언론 같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데들이 오히려 기존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MBC 정도긴 한데, MBC는 박근혜 때 자기네들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박근혜 편 들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개가천선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깨갱하고 숨지기고 있었잖아요. 100% 개겼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7시간 녹취록을 받고서도 공개했으면 됐는데 공개를 안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조금은 다른 언론사보다 공정성은 있지만 100% 신뢰할 순 없다. 그래도 그 중엔 그나마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행정부, 아이고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국회죠.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익 세력이고, 그 다음에 패미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내각제를 하겠다는 세력이 있죠. 진짜 일본처럼 자자손손 자기네들끼리만 입법부가 되겠다라는 이런 미친 사고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권력, 유명세를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내 과거를 버리고 저쪽 땅에 들어가서 내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과 반대되는 거짓된 행동을 한다?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뭐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예전에는 뭐 누구예요? 지금 뭐 유명한 제 사람들을 제가 TV를 안 봐서 에이핑크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뉴진스를 좋아할 수 있다. 뉴진스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에이핑크를 좋아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였다가 불교를 가거나 불교였다가 기독교를 가거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끔 이제 뭐 기독교였다가 몸이 아파서 무당이 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 자유민주주의를 꿈꿨는데 어느 날 지금 윤석열처럼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는 따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독재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독재를 해버리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이런 인간들이 그랬던 거죠. 전두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두환 뭐 이런 박정희는 원래 쿠데타 했던 세력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이승만도 그렇고. 근데 뭐 윤석열도 뼛속엔 그런 게 있었겠죠. 머릿속에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인간들이 갑자기 독재를 하겠다라고 나타나면 그거는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독재자를 할 사람이 독재자 할 마음이 없었어요 했는데 독재를 간다. 독재 저항에서 싸웠는데 갑자기 독재자가 된다? 아,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게 이승만이었잖아요. 이승만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미국에 갔다가 왕이 될 수 있네라는 희명을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왕처럼 행동했던 거고, 지가 왕이 됐을 때는 왕을 엄청 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못 됐으니까 그렇게 깠던 거거든요. 그런 건 이해하는데 뭐 김문수처럼 나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근데 지금 민주화를 탄압하는 독재를 위해 싸운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행정부입니다. 뭐 지금 드러났죠. 고위공직자. 이번에 사퇴한 한덕수만 보더라도 이번 내란 이후에 폰과 컴을 교체한 공직자들이 엄청 많겠죠?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했겠어요?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임한 세력입니다. 뭐 군인 중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불복종해서 다행히 내란을 막았던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공무원들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대법관처럼 내란이 끝났는데 동조범이니까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랑 지인이라고 해서 그 내란에 계속 동조하고 있고, 지기현 판사처럼 그 당시에 내란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커넥션이 있겠죠.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은 내란 세력의 비하폰 갖고 있던 세력이니까 동조했던 세력이고, 그 밑에 검사장들, 지검장들 그냥 방임하고 있었잖아요. 풀어주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기소권 있으니까
왜 수사 공소권도 있고 수사 안 합니까? 기소 안 합니까?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범죄가 어마어마하니 이제 수두룩하게 많은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기까지 사이에 저질렀던 범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하나만 가지고 조국이나 이재명 아저씨처럼, 이재명 아저씨가 더 심하게 탈탈탈탈 털렸죠. 조국은 진짜 세 발의 피죠. 이재명 아저씨처럼 기준대로 털었으면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안 있을까요? 개를 끌고 산책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공직자들도 뭐 이재명 아저씨는 수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란의 주범이랑 종범 정도까지는, 방임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겠지만 동조범까지는 탈탈탈 털어서 저는 처벌을 해야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법을 좀 바꿔서 연임은 안 되더라도 전에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한 텀을 쉬고 나서 후보는 나올 수 있게끔 헌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한덕수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청 안 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나서서 24시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집까지. 그 사람이 뭔데? 그냥 은퇴한 전 총리일 뿐입니다. 지금 뭐 무소속 대선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후보에 나올 거예요 라고 한 거고, 후보도 아닙니다. 정식 후보도 아니고. 정식 후보인 김문수 아저씨도 경호 대상 아닙니다. 경찰에서. 요청했으면 해줬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아저씨도 지금 안 해주잖아요. 당에서 해주지.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이런 개쓰레기들은 알아서 기어서 막 경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심기, 뭐라 해야 돼? 심기 그 비서처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왜 괜히 지가 꿀려가지고 굽신굽신 가서 물도 따라주고 온도도 조절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경호도 해주고. 한덕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에 황교안도 그랬지만. 근데 왜 이재명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더 중요한 사람인데, 한덕수보다 한 100배는 더 중요한데 그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해코지 할까봐? 말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세력들은 진짜 국민의 세금을 지네 마음대로 쓰고 국민의 권리를 지네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한창 유세 중이잖아요. 전에 암살 시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세 중에도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선이 된 후에라도 사업하는 거는 그래도 뭐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죠. 국민들의 뭐 항의를 통해서. 근데 뭐 총격이라든지 피스 암살 이런 거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더욱 더. 그래서 저는 아유 엄청 오래 했는데 이제 30분 되니까 그 전에는 끊겠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아니구나, 하루가 지났네. 2개를 올렸네요. 저한테는 어제 시작한 거라서. 대선이 잘 끝나서 빨리 당선이 돼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며칠 남았는데 그 사이에 방송 또 올리겠죠. 그럼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